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노바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분산 분석 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물론 마지막에 F분포라는 것을 소개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소개한 F분포를 활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이 다 같다라고 하는 규모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그 통계적인 추론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자 하는 K개의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가정을 우리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개의 처리 혹은 K개의 모집단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그 모집단에 대한 이제 가정을 우리가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분산 분석에서 K개의 처리의 그 평균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표본을 선택을 하는데 그 표본 관측값으로 I, J라고 이제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관측값은 우리가 지금 각각의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 추출을 할 때를 생각을 하면 하나의 그 확률 변수로부터 얻어지는 그 어떤 특정한 관측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이전에서도 우리가 어떤 통계적 추론을 할 때는 표본을 하나의 확률 변수로 취급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관측값은 특정한 확률 변수로부터 얻어지는 특정한 관측값이라고 생각하고 표본은 하나의 확률 변수로 우리가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확률 변수가 i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i1부터 y, i, ni까지 표본을 이제 선택을 할 텐데요. 이것이 전부 다 i번째 모집단, i번째 처리를 적용했을 때의 가능한 모든 반응값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i번째 처리의 평균은 μi라고 우리가 쓰도록 하고요. 분산은 처리에 상관없이 다 공통된 시그마 제곱을 분산으로 갖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조금 달리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y, i, j는 평균이 이제 μi인데 거기에 오차가 지금 더 더해져서 결정되는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오차는 μi가 더해졌으므로 전체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오차 관점에서는 오차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확률 변수의 분포를 혹은 모집단의 분포를 가정하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떤 정해진 그 고정된 모평균에 해당하는 μi에다가 확률 변수 엡실론 ij를 이제 더해서 만들어진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엡실론 ij 오차는 다음과 같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규분포 과정뿐만 아니라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적으로 추출을 하는 경우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자 여기서의 오차들은 서로 ij가 다른 경우에서는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한 모집단에 대한 가정,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i번째 처리 혹은 i번째 모집단에서 j번째 관측한 반응값은 확률 변수로서 대문자 ij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것은 μi 플러스 엡실론 ij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μi는 i번째 처리를 나타내는 모집단의 모평균으로서 고정된 어떤 상수값이고 엡실론 ij는 이제 오차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확률 변수 엡실론 ij는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서로 독립인 그런 확률 변수로서 평균이 0인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두고 μi는 이제 결국은 i번째 처리의 모평균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형 하에서 우리가 그 분산 분석을 생각을 할 텐데요. 네. 자, 이러한 그 모형을 이제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자, 이것을 이제 말로 나타내 보면, i번째 처리에서 얻는 반응치 yij들은 이런 것들은 모평균이 μi가 되고 분산이 공통적으로 전부 시그마 제곱인 정규 모집단을 생각을 해서 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미 표본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본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형 아래에서 그 추론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추론을 할 때 그 다음과 같은 이제 몇 가지 사실들에 근거해서 추론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모집단에 대한 가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i번째 모집단의 분포는 평균이 μi,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러한 k개의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표본을 이제 추출을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독립적인 표본은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을 하는데 각각의 모집단 혹은 i번째 처리에 해당하는 모집단으로부터는 크기가 ni인 표본을 추출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yi1부터 yini를 i번째 처리로부터 추출한 표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때 물론 i는 1부터 k까지 각각에 대해서 이러한 표본이 지금 주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했던 것처럼 각각의 처리로부터 얻은 표본의 크기 ni를 다 더한 것을 전체 표본의 크기 n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 규모 가설은 K개의 모집단의 모평균 μi가 다 동일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 검정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규모 가설로는 μ1부터 μk가 다 같다라는 것을 규모 가설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립 가설은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니다를 우리가 대립 가설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규모 가설이 참인 경우에는 앞에서 계산한 SST나 혹은 SSE 혹은 SSTR이 어떠한 확률 분포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 확률 분포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가설 검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제곱합의 분포들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SSTR을 시그마 제곱은 공통의 분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눠준 것을 생각을 해보면 SSTR을 쓰는 식이 이 부분이죠. 자, 이것을 앞에서는 이제 관측값 small yij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하고 싶어서 대문자로 나타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yi 반은 i번째 처리에서 얻은 ni개의
그 확률 변수, 표본만을 가지고 계산한 평균을 의미하겠습니다. 즉, ni로 나눠주는 건데요. 이런 걸 다 더해서 ni로 나눠준 거를 yi 바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전체 평균처럼 보이는 y 바는 모든 ij에 대해서 yij들을 다 더한 것을 전체 개수로 나눠준 걸 의미하겠습니다. 앞에와 이제 동일한데 대문자, 소문자만 좀 달라진 것이죠. 자, 그것을 시그마 제곱으로 상수로 나눗셈을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전체 확률 변수의 분포가 H0가 3인 경우에는, 즉 모든 처리의 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이 카이제곱 분포의 자유도가 K-1이 됩니다. 이 K-1은 앞에서 SSTR 제곱합의 자유도하고 일치를 이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냥 결과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SE 우차 제곱합을 비슷하게 시그마 제곱을 나눈 전체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S제곱, SSE니까 그 각각의 어떤 각각의 i에 대해서 여기만 생각해 본다면, i가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표본들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의 이제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것이죠. 자, 그러한 과정을 첫 번째 처리부터 k번째 처리까지 다 고려하겠다라는 게 SSE였습니다. 자, 그것을 마찬가지로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녀석은 사실은 이제 규모가설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그 모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모형이 있는 경우에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이 카이제곱 분포의 자유도가 n-k가 됩니다. 이 n-k 자유도가 앞에서 SSE의 자유도 계산을 했었는데, 그 자유도와 이 카이제곱 분포의 자유도가 여기서도 일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n-k라고 하는 값은 이제 ni 빼기 1을 다 더한 값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SST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T는 그 각각의 처리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다 하나로 간주해서 모든 표본들을 고려해서 사용해서 전체 평균을 계산하고, 이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를 제곱한 거를 모든 경우를 다 더한 것이 SST가 됩니다. 자, 이것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규모가설이 사실인 이러한 경우에는 SST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것도 여전히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자유도가 n-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이제곱 분포의 자유도가 SST의 자유도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표본이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카이제곱 분포에 따르는 확률 변수들이, 이 녀석들이 사실은 이제 서로 독립인 성질까지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SSTR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준 녀석이 이러한 자유도를 갖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므로 SSTR 나누기 시그마 제곱을 그 녀석의 자유도로 나눗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자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SSE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확률 변수를 그 녀석의 자유도인 n-k로 나눠주게 되면 분자 분모에 카이제곱 분포에 따른 확률 변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유도로 나눗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F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물론 F분포의 자유도는 분자, 분모를 순서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시그마 제곱은 분자, 분모에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캔슬을 하고 나면 결국 남는 거는 분자는 SSTR을 자유도 K-1로 나눠진 것인데 그 값을 우리가 MSTR이라고 우리가 나타냈었고요. 자, 분모는 SSE를 자유도 n-k로 나눠준 값인데 그 값은 MSE라고 나타냈습니다. 즉, 이 값이 유무가설이 참인 경우에는 이 녀석의 확률 분포가 자유도가 K-1, n-k가 되는 F분포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수의 분포로부터 이 값이 어느 정도 나오면 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오기 힘든 굉장히 큰 값이 나왔는가, 혹은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확률에 기반해서 우리가 판단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결과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조금 전에 그 SSTR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자유도 K-로 나눈 것을 분자에 넣고 SSE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것을 자유도 n-k로 나눈 것을 분모에 넣어서 공통된 시그마 제곱을 캔슬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그것은 간단하게 쓰면 MSE분의 MSTR입니다. 이 녀석의 분포가 어떠한 분포를 갖는지를 이 정리 내용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바로 SSE 혹은 MSE를 사용을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MSE도 하나의 그 확률 변수가 되는데요. MSE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녀석을 자유도 n-k로 나눠주고 나서 시그마 제곱을 곱한 거니까 파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시그마 제곱을 이제 곱했을 때 어떠한 이제 그 분포를 따르는지로부터 이제 MSE 분포가 얻어지는데 그 분포는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MSE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한 이유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부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임의 표본을 생각을 할 때, 이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은 S제곱인데요. S제곱은 다음과 같이 표본으로부터의 편차 제곱을 다 더한 후 표본의 크기 n-1로 나눗셈을 한 값이 되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되겠죠. 자, 이 확률 변수의 이제 분포에 대한 정보도 조금 이따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녀석의 평균은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시그마 제곱을 우리가 알아보고 싶을 때는 S제곱, 표본의 분산을 추정값으로, 추정치로, 추정량으로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하면 하는 이유가 이제 S제곱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S제곱과 관련된 분포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분포가 바로 그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이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도 우리가 앞에서 11장인가요? 거기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이러한 두 개의 독립인 확률 변수를 더한 것도 여전히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는 각각의 자유도를 더한 값이 더한 확률 변수의 자유도가 된다는 사실이 또 하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토대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SE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진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SSE를 구성하는 부분 중에서 앞부분, 즉 안쪽에 있는 그 고정된 i에 대해서 j에 대한 서메이션 하는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은 i번째 모집단인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ni개의 표본을 가지고 계산한 편차 제곱합이 됩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표본 분산과 거의 유사한 식입니다. 즉, 이걸 가지고 계산한 표본 분산을 일단은 SI 제곱이라고 쓴다면 SI 제곱을 계산하는 식이 ni-1의 서메이션 y i j y i 파의 제곱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안쪽 서메이션에 있는 값을 나타내 보면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양쪽에 곱하게 되면 ni-1의 s 제곱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서메이션에 해당하는. 자, 이 서메이션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는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확인한 바대로 이 녀석의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가 되는데 자유도가 ni-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녀석이 i가 1일 때부터 k일 때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리고 이러한 표본들이 서로 독립인 표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인 그런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K개의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이러한 확률 변수를 다 더하더라도 여전히 카이제곱 분포가 될 텐데요. 이걸 다 더하게 되면 분모의 시그마 제곱은 공통이므로 i가 1부터 k까지 ni-1의 si네요. si 제곱을 다 더하면 녀석의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인데 자유도는 여기 있는 자유도를 모든 경우에 다 더한 게 돼서 n1-1부터 nk-1까지 더한 것이죠. 자, 그 값이 n-k와 같습니다. 결국 이 값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SS1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이 값이 됩니다. 여기서 자에 있는 부분이 SSE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가 되고 자유도가 n-k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SI 제곱이
제곱이라는 녀석의 평균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i번째 모집단의 분산과 같겠습니다. 자, 따라서 네, 그것을 이제 다 더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S1 제곱부터 SK 제곱을 다 더한 것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K개의 평균이 전부 다 시그마 제곱이므로 K 시그마 제곱이 생기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S1 제곱부터 SK 제곱을 이제 다 더한 것은 네. 계산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게 이제 MSE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은데요. MSE는 SSE를 자유도 n-k로 나눠준 것인데요. 네. 지금 우리는 이제 SSE를 좀 생각할 거라서 요것이 아니고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지우도록 하죠. 자, SSE의 평균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네. 글씨가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자, 얘는 SSE는 여기 있는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그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SE는 그러니까 1부터 K까지 ni-1의 si 제곱을 다 더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i1부터 k까지 더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si 제곱의 평균은 전부 다 시그마 제곱이므로 이것의 전체 평균은 이와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시그마 제곱 공통이므로 시그마 제곱을 묶어낼 수 있고 따라서 ni-1을 더하는 것인데 그 값은 n-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SE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그거는 SSE를 자유도로 나눠준 값이니까 평균은 n-k분의 1의 SS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 n-k가 나와서 캔슬되면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사한 방법으로 조금 전에 SSE를 얘기할 때는 규모 가설이 특별히 필요 없었는데요. SST에 대한 분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규모 가설이 필요한데 규모 가설이 참인 경우라면 K개의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하므로 우리가 지금 그 추출한 모든 표본 YIJ가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표본 전체를 가지고 계산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일종의 표본 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 n-1을 이제 곱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것이 그 전에 봤던 표본 분산의 분포로부터 자유도가 n-인 카이제곱 분포가 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STR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다음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두 개를 더하면 아래가 되는데, 반드시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카이제곱 분포에 관련된 성질을 아는 것 중에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독립인 확률 변수 두 개를 더하면 여전히 카이제곱 분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SSTR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녀석의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증명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떠올린다면 이 사실이 즉 SSTR을 시그마적으로 나눠준 녀석의 분포가 여전히 카이제곱 분포라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녀석의 분포가 잘 모르겠지만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랑 더했더니 결과적으로 카이제곱 분포가 됐는데 지금 보면 자유도가 n-k에다가 뭐를 더하면 n-1이 되냐면 k-를 더하면 자유도 n-1이 되므로 아마도 이 녀석은 그런 카이제곱 분포의 덧셈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 자유도가 k-1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조금 다르게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한 아이디어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바로 이러한 F분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리로부터 그 F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유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분포에 기반해서 우리가 규모 가설을 검정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개의 모집단의 평균이 전부 다 동일한가 하는 것을 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모평균의 동일성 검정이라고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K개의 모집단의 모평균에 대한 가설로서 규모 가설이 뮤1부터 뮤K, K개의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하다는 것을 규모 가설로 할 때 이러한 규모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은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MSTR을 MSE로 나누어준 이 확률 변수를 검정 통계량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SE로 나눠준 거죠, MSTR을. 자, 이렇게 택하게 되면 규모 가설이 사실일 때 F라는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우리가 그래서 얻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유도가 k-1,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는 n-k가 되는 F분포를 따른다. 즉 여기 있는 확률 변수 혹은 이 녀석의 분포가 F분포가 된다는 것이죠. F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대략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 확률적으로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이 F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 택하는 값이 이런 값들은 흔히 택할 수 있는 값이지만 아주 큰 이런 값은 확률적으로 나오기 힘든 그런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값이 어느 정도로 나오기 힘든 드문 값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려면 이 값보다 같거나 크게 나올 가능성,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러한 분포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강력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강력의 형태부터 생각을 해보면 F라는 검정 통계량이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는 어떻게 나오고 규모가설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E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의 일종의 표본 분산을 다 더한 것이기 때문에 모집단의 그 규모가설 상관없이 MSE의 분포는 어, 카이저 분포를 따를 텐데 MSTR은 조금 다릅니다. MSTR은 SSTR이 이렇게 주어졌었는데요. 모집단의 평균이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되면 Y바하고 YI바를 비교해 봤을 때 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는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즉, B1부터 UK가 다 동일하다면 전체 평균이나 각각의 평균이 비슷비슷하겠지만 이러한 규모가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중에 어떤 i에 대해서는 두 녀석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규모가설이 사실이 아닐 때는 분자에 있는 값이 비교적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F값이 어떤 값보다 크게 나타나면 규모가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F값이 어떤 값보다 충분히 크게 나오면 MSTR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의미고 MSTR이 크게 나온 이유는 요 값이 크게 나온 경우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그 모평균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의심해 볼 만한 그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강력의 형태는 이 검정 통계는 F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커지면은 규모가설을 이제 기각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C 값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정말 큰 값인가 라는 것을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의수준의 알파를 생각할 때 유의수준 알파인 기강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수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규모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설을 기각을 하는 잘못 기각하는 제1종 우리가 일어날 확률인데요. 자, 그것은 뭐냐면 C라는 값을 이렇게 딱 잡았다고 할 때 규모가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F분포를 따를 테니까 물론 이런 값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겠지만 C보다 작거나 큰 값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보다 작거나 큰 값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규모가설을 잘못 기각하는 제1종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F분포 상에서 C라는 값보다 크게 나올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즉 이 확률이 알파가 되면은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 확률이 F분포의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이 우리가 원하는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강력에서의 경계값이므로 이 C가 바로 F 알파로 택하면 될 텐데 F분포의 자유도를 분자 분모의 자유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유의 수준이 알파일 때 굉장히 나오기 힘든 충분히 큰 값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값보다도 크게 나오면 MSTR이 굉장히 크게 나왔으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다 같다라고 하는 규모가설을 의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 즉 다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n은 ni를 다 합한 값이고요. 네, F알파 값은 F분포에서 상위 알파의 값을 확률 값을 주는 이제 경계값이죠. 자, 대립가설은 말로 설명을 했었지만 뭐 적어보면 모든
모평균 μi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규모가설의 부정을 이제 하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F분포를 활용해서 기각력을 결정할 때 F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보다 충분히 크게 되면은 기각을 이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H0 규모가설이 사실이면 MSTR 값은 비교적 작은 값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MSTR은 비교적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이유에서 기각력의 형태를 F 검정 통계의 값이 어떤 값보다 크면 기각을 하는 형태를 택했습니다. 자, 앞에서 공통 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자 할 때는 MSE를 사용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MSE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시그마 제곱이 되기 때문에, MSE가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시그마 제곱이 되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으로 SSE의 평균값인 일종의 MSE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F분포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양수값만 가실 것이고요. 비대칭인 분포고 순서대로 분자, 분모의 자유도를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F 분포를 사용하는 검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이 검정을 F 검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F 값을 이제 검정 통계의 값을 이제 판단하고, 그것이 이제 기준값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분산 분석표를 정리할 때는 제곱합, 그 다음에 자유도, 그 다음에 평균 제곱까지만 계산했었는데, 평균 제곱을 가지고 나눗셈을 해서 F 통계량의 값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서 분산 분석표의 맨 마지막 요례 이런 F 값을 이제 나타내면 이러한 검정을 이제 하는데 유용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론적인 내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그 RStudi오를 사용해서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고 그걸 통해서 F 검정을 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